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크리스천의 성경적 재정 원리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이 시간 통해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돈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좀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크라운 재정사역본부의 한국지부 대표이신 신희철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문자 사연부터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215번님,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이 월급은 얼마 받았나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재정을 합치기 원하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네, 참 짧은 질문이지만 매우 심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한다고 하지만 재정을 통합하지 않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슬프게 생각합니다. 네. 이 경우에 있어서 원칙은 명백합니다. 한 가정의 재정은 통합이 돼서 경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남편과 잘 얘기하셔서 최대한 빨리 재정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남편은 왜 오픈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도 이제 그를 이해할 수 없는데 자매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듣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왜 재정을 합치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또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서로 나누면서 재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가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면 남편분도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젊은 분들이 각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을 쓰는 용도가 또 각자 다르고 네. 또 그것들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돈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상대방이 어떤 돈을 쓰는지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재정 통합에는 큰 원칙 안에서 통합을 하고 재정 사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칙을 따라서 재정 사용 룰을 정하고 분배하고 집행을 한다면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재정 생활을 하시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부간의 재정이 통합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네. 또 이제 한쪽은 이렇게 오픈해서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한쪽은 또 네, 싫어하고. 네, 싫어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둘 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식 없이 네. 뭐 괜찮다 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성경적 재정 원리 안에는 통합하고 네. 함께 예. 재정 부분에서도 함께 해 나가는 그렇습니다. 것 그것이니까 저희가 또 지혜롭게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투자에 관련한 서론 부분을 나눠봤습니다. 네. 저는 상당히 재미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참 유익했고 네. 뭐 투자를 뭐 이렇게 했던 건 아니지만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참 관심 있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투자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복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의 목표는 부를 쌓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해줬던 것은 그 투자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우리가 쌓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초는 쌓아둠과 나눔의 균형을 잘 이해해야 된다. 무작정 투자를 하고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투자를 통해서 쌓아진 부를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는 유혹을 극복하는 힘을 우리가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벼랑간 부가 쌓인다거나 또는 부가 얻어지면 도리어 우리 자신이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투자를 하기 전에 내 마음의 동기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실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이 투자도 청지기 역할로서 수행하는 하나의 임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기반 위에 쌓아두고 이제 실현돼야지 참다운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의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네요. 그렇죠. 네. 투자의 첫 번째 단계는 저축하는 단계입니다. 잠언의 21장 20절, 또 잠언 30장 2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또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도 개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많이 저축할 상황이 아닐지라도 저축하고자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7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7해 풍년에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이것이 저축의 역할이죠. 미래를 위해 오늘을 소비하지 않거나 덜 소비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다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축이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입에서 11조와 헌금을 드린 후에 저축을 우선해야 합니다. 빨리 저축하면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얼마를 저축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수입의 20% 이상을 저축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기란 쉽지 않기에 적은 돈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네. 최 PD님, 네. 한국 가정의 평균 저축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매우 낮지 않을까요? 우리 네. 최 PD님 개인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저축하시는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어떤가요? 네, 이 언론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한국 가정의 평균 저축률은 3.1%로 1998년에 23.2%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형태로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저축률이 낮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낮네요. 너무 네. 낮아졌죠. 또 23.2%부터 3.1%로 무려 7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약간 경제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지출에 대한, 소비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또 욕구를 소비 욕구를 충동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풍조가 만연됨으로써 사람들이 미래에 대비하는 저축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당장 많이 소비하는 쪽으로 네. 관심을 가진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죠. 네. 네. 이제 그 저축을 조금씩 하면 나중에 큰 돈이 될 텐데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모아봤자 뭐 얼마 모아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네, 같고요. 네.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부채에 대해서 논의할 때 네. 많은 분들이 부채를 지기 시작하는 원인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어떤 그 비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상금을 먼저 저축하시기를 저희들이 권장을 드립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뜻밖의 상황을 위해서 먼저 저희들은 한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하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권유를 드리고요. 100만 원 저축이 이제 완성이 된 이후에는 생활비 한 달 정도 생활비를 그럼 더 저축하는 목표를 삼아서 계속 하셔서 한 달 생활비가 저축이 돼 있다. 현금으로 별도 은행 네. 통장에. 그러면 이제 이어서 3달간의 생활비를 저축하는 목표를 세워서 실행하시도록. 그러면 한 달의 생활비가 예를 들면 뭐 300만 원이신 분은 한 9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별도의 통장에 있는 상태.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도 저축을 하셔야 되고, 이 비상금은 별도의 은행 구좌에 저축함으로써 평상시에 절대 사용하지 않고 네. 손을 대지 않는 말 그대로의 비상자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그러니까 비상금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좌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넣어놓는 것이 좋고, 비상시에 대비한 충분한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저축의 금액을 3달치를 넘어서서 네. 자기 연수입의 약 180% 내지 150% 정도에까지 이르기 때까지는 그 정도의 규모의 자금을 비상자금, 비상저축의 그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별도로 현금이라든가 또는 단기성 예금이라든가 이런 곳에 넣어두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뜻하지 않게 직장을 잃고 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경우에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쓰이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약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 정도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가정에 약 1년 5개월 정도, 연봉의 1.5배 정도의 비상저축이 자금이 있다면 그런 최악의 불행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다음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기간 동안의 가정이 어려움이 없이 그냥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비상용도로 그 정도의 규모의 저축금을 확보를 하시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 적금하고 저축, 그 일반 네. 그 저축하고 네. 적금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적금이라는 것은 네. 자기가 어떤 그 목표되는 금액과 기간을 정해서 네. 일정 금액을 이렇게 불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 비상저축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네. 적금을 들면 그 일반 저축보다도 금리가 더 나올 수 있고, 또 중간에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급한 데 쓴다고 해서 그렇게 큰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 저축이시든 적금이든 사용하셔서 네.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은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리에 관련된 네. 부분도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그렇죠. 것 우리가 같은데요. 예. 특별히 이제 저축의 부분에 네. 있어서 이 복리 중요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복리의 비밀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한 빨리 또한 최대한 장기간으로 적절히 돈을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리의 장점은 처음에는 매우 그 늘어나는 금액이 미미하게 보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 복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작은 돈이라도 긴 복리의 금융상품을 찾으셔서 저축, 복리의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저축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의 비밀은 피라미드의 비밀처럼 아주 금융계에서의 어떻게 보면 신비한 네.
그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네. 장기 상품에 복리로 불이를 하는 상품을 찾으셔서 저축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장기 복리 저축, 장기 복리 상품을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잘 찾아봐야 되겠군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은행 입장에서는 네. 장기 복리 상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바람직한 상품이 아닙니다. 이자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우 제한되게 팔고 있고 어느 특정 기간에만 이렇게 파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요즘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런 곳에도 이런 복리 네, 저축형이 네,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품 구성을 잘 살펴보시고 네. 가장 유리한 데다가 장기적으로 저축하시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유, 재미있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복리에 대한 이해까지 왔는데 필요한 비상금 저축이 완료된 후에는 네. 그럼 어느 정도 저축이 쌓이면 그 두 번째 단계로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네. 될 텐데 그럼 저축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본격적인 투자인가요? 네,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 투자 부분은 지금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네. 다음 시간에 네. 그 투자에는 지켜야 할 네. 원리 5가지가 있네요. 네. 네, 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가 있으시죠? 네, 네, 예. 제가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서 그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 사업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청년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요셉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매우 청년들, 특별히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거나 기업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된 청년들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좋은 학교라서 한번 청년들께서는 고려해 보시고 한번 학교에 입학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권유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셉 비즈니스 스쿨. 스쿨. 지금 자세한 내용 화면 밑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저희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 네. 재정 관리, 네. 또 이제 비즈니스를 꿈꾸는 그렇습니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네. 사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경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가셔서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크라운 재정사역본부의 한국 지부를 맡고 계신 신희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